자, 박 감독 이해가 가?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피칭을 할 때 윗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 근데 그렇게 던졌을 때랑 그런 거를 쓰지 않고 제한된 동작으로 윗공간을 안 쓰고도 비거리가 같다라면, 그치, 로드를 안 쓰고 똑같은 비거리를 확보를 하고 그 후에 또 내가 로드를 썼어. 그러면 기존보다 비거리는 늘어나겠지.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더해. 그러면 또 비거리가 돼. 근데 이런 식으로 훈련을 안 했을 때 남들의 풀 피칭 비거리가 나 같은 경우는 로드를 하나도 안 쓰고 그 비거리보다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어프로치 뿐만 아니라 그냥 뒤에 뭐 던질 수가 없어, 오버를 못 던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피칭으로도 남들 오버헤드 던지는 만큼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 팩트는 그거야. 이런 피칭으로 연습을 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비거리 확보, 그 다음에 로드를 썼을 땐 당연히 이때보다 비거리는 더 늘어나야겠지. 그러면서 텐션을 알고 궤적을 이해한다 그러면 정확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모든 풀스윙이 갔을 때는 나한테 피칭 비거리는 오버헤드 비거리랑 같다. 그러면서 텐션을 알고 궤적을 이해한다 그러면 정확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모든 풀스윙이 갔을 때는 나한테 피칭 비거리는 오버헤드 비거리랑 같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피칭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령, 방법을 알려드릴 테고요.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저는 미디움 헤비, 6피트 6인치의 미디움 헤비 로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6인치 핑크색의 섀도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어프로치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대표가 되는 것이 바로 피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피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도 능숙해질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는 근거리 아주 착수음이 안 나게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것을 피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할 때 메커니컬 브레이크가 많이 잠겨 있다, 그럼 루어의 무게로 스풀이 잘 안 풀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칭을 할 때는 메커니컬 브레이크 세팅을 제로,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되는 제로 상태에서 더 계속 풀려봐야 그건 분해예요. 제로가 아니라 딱 제로 느낌 상태로 세팅을 해주신 후에, 서밍은 손을 완전히 뗐다가 잡는 것이 아닌 스치듯이, 그리고 이런 훈련도 하세요. 내려가다가 탕 해서 이렇게 튕기는 느낌이 아닌 거미가 내려오듯이 쓱 원하는 지점에서 스무스하게 스톱이 될 수 있게, 그 상태에서 그냥 스르륵 해주면 피칭은 정말 쉽게 앉아서도, 이 공간이 부족하지만 이 앉아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피칭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많이 이런 강좌를 했을 때
제일 안 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이 기본 1단계만 통과하신다 그러면 금방 능숙해지실 수가 있는 이런 피칭인데, 대부분 제가 알려드리면 이 진자 운동을 시킵니다. 이게 처음에는 참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이 쉬운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쵸?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네를 타면서 밀어주면 탄력이 붙죠. 이런 느낌인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혼자 연습을 하실 때 손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텐션 컨트롤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자 운동할 때 이미 로드를 많이 써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처음부터 이런 로드웍으로 피칭을 입문하신 분들 많죠. 이러한 분이 예를 들어서 피칭을 할 때 저 정도 거리에 보내는데 로드의 구간을 팁이 바닥부터 하늘까지를 다 써요. 이 정도 공간을 다 쓰면서 어차피 비거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아무런 로드웍도 없이 그냥 이 무게만으로도 그 정도가 나가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루어의 무게와 이 진자 운동의 원리를 마스터를 한다면 로드를 쓰지 않고 어느 정도 비거리가 확보가 되겠죠. 그 후에 로드까지 써주면 비거리는 피칭도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로드웍으로 피칭을 연습하고 막 이런 진자 운동보다는 내 운동신경과 감으로 피칭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일단 이 기본 1단계가 클리어가 안 돼 있어요. 낚시를 10년을 하더라도 이 1단계가 클리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기본 비거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2단계의 비거리를 뽑아내겠죠. 그 2단계가 마냥 높지는 않아요. 근거리 어프로치에선 큰 의미가 없겠지만 점점 거리가 멀어질 때, 그쵸, 두 가지 힘을 더한 비거리가 나가는 것과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힘만 사용하는 비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피칭이 비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캐스팅은 아니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로드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 단계 로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도 방 천정에 로드를 팍팍 때리게 돼요. 집에서 연습하면 천정에 땅 부딪히는 그런 피칭이 들어가서 막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로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손에다가 그냥 놓으세요. 이렇게 릴 정도 길이를 뽑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내려놓으면 갔다가 오죠. 처음에는 이 연습을 하세요. 손에서 출발한 루어가 갔다가 내 손으로 다시 돌아와서 올라오는 연습. 일단 진자 운동의 기본적인 게 이렇게 가나이가 그대로 들어오는 이런 훈련법은 일단 루어의 무게, 텐션, 그리고 정확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훈련입니다. 제가 로드를 움직였다면 이렇게 가나이가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힘들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진자 운동과 정확한 궤적을 일단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집에서도 편안하게 하나, 둘, 되돌아오기 하나, 둘, 그쵸? 그럼 2단계 이런 운동이 진자 운동이 완전히 마스터가 되셨다면 이때 로드를 쓰지 않고 그네를 타보세요. 지금 힘이 부족해서 요 정도밖에 못 오죠. 그죠?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이 힘이 약해질 겁니다. 근데 이걸 그네를 타면서 살려보세요. 로드를 쓰지 않고. 이런 느낌이죠. 그네를 타면 제가 로드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죠. 단순히 제가 앉을 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일어나는, 우리가 훌라후프를 돌릴 때 잘 돌리는 사람들은 허리를 크게 안 돌리죠. 제자리 서서 좌우에 그 원심과 관성만 이용해서 움직여주는데, 이러한 진자 운동 역시 갈 때 올 때 로드가 앉았다 올라왔다 하면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이 루어를 원심을 더 극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로드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갔다가 약하죠. 갔다가 제가 올 때 앉았다가만 일어나도 스피드가 이렇게 세집니다. 그쵸?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데 한 번만 밀어주면 여기까지도 올라오죠. 이러한 원리로 쭉 우선, 그러면 이 가벼웠던 무게감이 어느 순간 더 가벼워졌다가 어느 순간 상당히 무거워지는 구간이 존재해요. 그럼 이걸 눈으로 보고 연습을 하면 감이 떨어집니다. 왜?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언제 손을 놓아줘야 될지 어렵거든요.
눈을 가리고 어디로 가야 느끼세요, 무게가. 그러면 눈을 감고도 아, 루어가 나한테 와 있는지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능숙하게 된다 그럼 절대 로드를 꽉 잡지 않습니다. 꽉 잡으면 루어의 무게감도 느낄 수 없게 되고 원심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힘을 다 빼고, 진짜 과장돼서 보여드릴게요. 손끝으로만 잡고 이 지렛대에 의해서 견착이 되게끔 팔에 이런 느낌으로 잡고 움직여 보세요. 근데 이러한 훈련은 로드 파지도 올바르게 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평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바이트도 더 미세하게 느낄 수가 있게도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느끼셔야 될 게, 이 루어가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손의 지렛대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라면 어느 순간 무거운지 로드가 저한테 알려줘요. 무게감이 실립니다. 그 무게감이 실릴 때 제가 조금만 밀어준다 그러면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만 움직여도 한 바퀴가 돌죠. 그럼 가장 묵직해져서 발사가 되려는 순간에 손만 스르륵 하면 나가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걸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쵸? 이건 나중에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처음부터 로드웍을 사용해서 피칭을 연습하고 고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 어떻게 피칭을 해도 상관은 없으나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원심만으로 여기서 놓는 갔다가 왔다가, 하지만 그네를 타면 더 빨라지고, 그러면 놓아줄 때는 손만 놓아줘서 멀리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근처, 그쵸? 요 정도의 여유줄이 어느 정도 풀려 나가는가, 촥 풀려 나가는 그런 느낌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하나, 둘, 하나, 로드를 안 쓰다가도 이제 그네를 타죠. 하나, 그냥 집에서 하시면 돼요. 둘 하다가 셋에 뛰죠. 셋 할 때 손을 놓으면서 그네를 타보세요. 손을 놓으면서. 그러면 비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죠. 다시 하나, 둘, 셋이에요. 셋 하면서 손을 놓으면 나가죠. 우선적으로는 집에서 이런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다,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놓고 한 번에 그네를 타면서 바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 둘, 셋이 아닌 여기서 한 번에 그네를 타는 거예요. 손을 떠나는 순간. 이때 주의하실 점이, 또 많은 분들이 이 준비 자세에서 팁을 휘어트립니다. 그럼 손을 놓는 순간 출렁하면서 이 텐션이 깨지고 원심력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피칭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피칭에 원심을 쓸 수 없는 슈팅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놓으면서 그네를 타세요. 그때 로드를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자, 여기서 놓으면서 바로 그네. 그래서 바로 어차피 2, 3m 앞에만 안착이 돼도 충분합니다, 피칭은. 샤. 이게 이제 마스터가 되셨다. 그랬을 때는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하되 한 번에 손으로만 그네를 살짝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차. 근데 이게 너무 힘이 과했다 그러면 막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힘을 쓰느냐? 갔다가 이 텐션이 그대로 살아서 되돌아오게끔, 항상. 그러면 우리가 앉아주는 동작은 타이밍을 익혀주는 동작과 동시에 이 로드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원심을 끌어내주는 역할을 해주죠. 로드를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 수평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왔다만으로도 이 가속도를 언제든지 뽑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난이도를 높여 드릴게요. 집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앉아요. 앉으면 천정의 공간은 넓어지지만 바닥의 공간은 지금 짧죠. 이 상태에서 놓으면 바로 부딪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가만히 놓으면 바닥에 부딪힐 텐데, 바닥에 안 부딪히게끔 로드 팁만 살짝 들어줬다가 기다렸다가 오면 다시 접으세요. 팁을 최대한 낮춰주고, 얘가 바닥에 닿으려 그러면 진짜 한 30cm 정도밖에 공간이 없어요. 근데 얘가 딱 떨어질 때 팁을 살짝 들었다가, 살짝 들어왔을 때 다시 팁을 낮추면서 손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삭, 삭. 이거 같은 경우는 로드가 수평 운동을 한 것이 아닌 이 상태에서 팁으로 발사를 시키는 원리가 생겼죠. 그럼 아래 공간이 상당히 좁음에도 불구하고 그 궤적 그대로 왔다 갔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기다려줬을 때는 아래 공간이 필요했지만 그 사이에 팁이 들어가 주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앉아서 팁은 낮춰주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루어를 놓으면서 팁을 세게 드는 것이 아닌 그냥 그네를 태워준다. 슥 갔다가 슥 와서 다시 내려주기. 이러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그럼 로드웍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피칭을 할 때 필요한 로드웍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능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손목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저렇게 나가 있는 루어를 회수하다가 여러분들이 들어 올릴 때 이거를 기다리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팁을 들어주면 돼요. 이러한 운동이죠. 그럼 여기서 팁을 내리고 놓아줬다가 다시 들어온다. 이걸 다시 이제 서서 응용하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 많아졌어요. 나는 이 좁은 공간 속에서도 이 스윙으로 갔다 올 수 있게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공간이 많아졌어요. 그럼 더 강한 빠른 파워와 가속을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의 동작으로 그냥 큰 원 한 바퀴를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주 짧은 동작이에요. 보세요. 슝 하는데 2바퀴가 돌죠. 이 로드를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매칭되는 타이밍 한 번이면 2바퀴가 돌아요. 그러면 이것도 연습이 되고 이런 로드웍도 나갔다가 데리고 들어오는. 그러면 피칭의 자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피칭은 막 이런 피칭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간결하게 착 하는 그런 피칭을 원하실 거예요. 그럼 온몸에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이 정도의 움직임만으로 피칭이 다 되죠. 가볍게 잡고 그냥 착, 이런 피칭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훈련하는 방법부터 이런 로드를 쓰이는 그런 원리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훈련을 이어가느냐, 그랬을 때는 좀 더 이제 난이도를 높여드릴게요. 자, 이제는 좀 게임을 한다 생각하세요. 진자 운동인데 난이도를 높여드려요. 로드를 쓰는 진자 운동과 원심을 같이 쓰는 연습 방법 가죠. 이때 절대 바닥에 닿을 수가 없는 위치죠, 웜이. 하지만 나갔을 때 팁을 내려주면 못 돌아오죠, 닿여서. 그러면 언제 내려주면 바닥에 안 닿이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혹은 나갈 수 있을까요? 이 훈련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서 놓으면 바닥에 닿이지만 닿이기 직전에 로드를 들어주면 가고, 그 상태에서 들어오면 다시 내릴 수 있는 훈련을 했어요. 그건 연속 동작 보여드리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팁이 내려갔다 올라올 때 스피드가 엄청나게 붙는 걸 볼 수가 있고, 로드를 세우고 기다리면 저한테 그냥 부드럽게 다시 돌아오죠. 자, 이걸 과장돼서 제가 보여드린다면 이런 느낌이죠. 과하게 보여드리면 텐션을 안 깨트리는 한도 내에서 부드럽게 팁을 게임한다듯이 몰래, 술래 몰래만 내려갔다 올라온다. 그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느낌. 이런 훈련으로 텐션을 이제 깨트리지 않는 것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과한 힘이 들어가거나 힘이 부족하면 이런 텐션이 깨질 수가 있지만 절대 이 텐션을 깨트리지 않는, 그러면서 팁을 내려서도 움직일 수 있고, 나는 전체적으로 그냥 상하 운동만으로도 팁을 안 쓰고도 계속 원심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이 피칭에 힘을 쓰는 구간에 스킬이 2가지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이렇게 움직이는 것 2가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벌써 이 무게 진자 운동에 그네 타는 원심만으로도 보낼 수가 있고, 팁을 내리고 시작해서 로드 팁만 들어주면 자연적으로 발사가 되는 스윙으로도 보낼 수가 있고, 이 2가지를 다 합쳤을 때 피칭은 근거리 어프로치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프로치가 아닌 피칭을 피칭 캐스팅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2가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심과 스윙을 쓸 수가 있게 됐다, 그럼 피칭 갖고도 저런데 멀리 충분히 비거리가 나와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피칭이 가능해지거든요. 저를 한번 믿고 이런 피칭을 따라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진자 운동이죠. 갔다가 손으로 되돌아오게,
갔다가 손으로 되돌아오는 게 된다 했을 때는 이제 그네를 태우면서 이 원심과 무게감, 절대 로드는 꽉 쥐는 게 아니에요. 살살 이런 느낌에서 이제 어느 정도 풀어도 줘 봅니다. 탁. 절대 멀리 던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후에는 이제 반대로 그네를 타는 게 아닌 로드를 들어줘서 데리고 들어오는 느낌, 들어주고 데리고 들어오는 느낌. 이게 되면 이제 빠른 거죠. 빠르게 이 텐션 컨트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원심과 진자 운동 역시 이 텐션을 깨트리지 않는 텐션 컨트롤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도 이 앞에 쓱 스윙으로 던져도 보고. 자, 보세요. 지금 이 무게 같은 경우로 부드럽게 오버헤드를 던지면 일부러 살살 던진 게 아니에요. 저 정도 떨어지죠. 하지만 피칭 같은 경우도 이런 원리로 캐스팅을 한다 그러면 비슷하죠. 뒤에 오버헤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프로치가 아닌 피칭으로도 캐스팅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런 캐스팅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피칭 방식은 어떻게 피칭을 해도 상관은 없으나 저만의 노하우와 저만의 그런 엑기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피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다 피칭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손목을 쓰시는 분이 있고 뭐 다양하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끌어낼 수 있는 비거리를 하나라고 했을 때 하나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움직임을 2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1부터 막 5까지를 다 거기서 모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진짜 이렇게도 던질 수 있고 저렇게도 던질 수 있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피칭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프로치 기술인 피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멋있어 보이고 잘하고 싶어서 그 기초를 무시하고 그냥 몸으로만 익히신다 그러면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본기를 바탕으로 바닥에서 이 피칭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물리적과 과학적인 원리로 캐스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운동신경이라든지 재능을 태우세요. 그러면 이 피칭이 점점점 비거리도 늘어나고 스킬도 높아질 겁니다. 자, 집에서도 얼마든지 천정이 낮은데도 피칭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 집에서 천정에 로드를 막 땅땅 때리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때 터득한 거거든요. 아, 로드를 쓰지 않고도 비거리가 나오는구나. 로드를 쓰지 않고도 간결한 자세로 저만큼,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게 마스터 된 다음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야외로 나와서 로드까지 썼더니 남들보다 3배, 4배의 비거리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신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길 권장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냉풍 프로덕션 서승찬이었습니다.